그래, 나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뭘 한번 바꿔볼까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기가 50대에 들어왔을 때가 시기가 제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번에는요. 선생님의 팬분들의 연령층이 네. 굉장히 다양한데 50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나이로 따지면은 인생의 반 정도밖에 살지 않은 나이거든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서 50대 분들의 삶을 선생님께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아,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셨으면은 조금 더 좋은 운을 받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선생님께서 조언하실 부분이 좀 있다면. 조바심 날 나이잖아요. 네. 저도 그 나이가 이제 들어섰는데 네. 이 신이 젊은 사람한테는 많은 기회를 주지만 나이가 먹으면 그 기회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만큼 그만큼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된대요. 네.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면 숫자라는 게 자괴감도 들고 힘도 들고 이제 뭐 앞만 보고 달려오고 애들 먹여서 살려야 되니까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 사회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제 동창 중에 하나 친구가 네. 언제 한번 통화를 하다가 나보고 이제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네.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힘들다. 애들 뭐 컨트롤 해야 되는 게 힘들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다. 아이고. 그 나보고 부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쎄 지금은 내가 부러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훗날 한 20년 뒤에는 내가 너를 부러워할지는 모르겠다. 너는 이제 그때 되면 다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쵸.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네 인생을 한번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한 달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쪼개서 아니면 금전을 좀 쪼개서 네 취미생활이든지 아니면 너를 좀 이렇게 좀 다독여가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활동을.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 물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되게 보람된 일이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나름대로 돌파구로 좀 찾아가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했더니 그 친구는 소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누구나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분이라면. 근데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내가 아이들한테 좀 쓰지. 이게 이렇게 하면 수학원을 더 보내지. 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망설이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못 추스리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늙으면 더 나이 먹으면 우리 낚시나 좀 다니자 이러더라. 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합리화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맞는 직성, 안 맞는 적성, 안 맞는 뭐 직업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50대의 남자분들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정년퇴직이라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이후로 아마 IMF 정도의 어떤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내가 뭔가를 한번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한번 내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맨날 그나물에 그 밥이고 월급쟁이 그냥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뭘 한번 바꿔볼까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기가 50대에 들어왔을 때가 시기가 제일 적정한 시기예요. 더 늦으면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적성에 잘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미리 적어도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보고 뭐 배운다든지 아니면 익힌다든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와 시기가 됐을 때 바꿔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사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뭐 가게 터라든지 뭐 장사 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맞춰줘야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성격들 그 사람 진짜 뭐 오장육부 다 내놓고 정말 장사 잘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렇죠. 다 오르고 정말 양념 잘 치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뭐냐면 제대로 된 때나 아니면 시기를 맞추면 정말 대박을 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성이 어떤 인성을 갖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해요. 판단을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지. 나는 50년 동안 여적지 왜냐면 난 내 성격대로 살아왔어. 그렇죠. 조지식한 성격대로 융통성 없이 성인 성격대로 그럼 바꿔야 해요.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직업 변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제는 내가 노후이라는 거는 왜냐면 내가 이제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자식은 커서 다 여유고 나면은 부부밖에 없고 친구는 멀어지게 되고 점점 자기만의 어떤 왜냐면 사회생활하고 동떨어지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고립돼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성격 좋은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주위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외고집이거나 아니면 너무 특별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내 성격의 모든 그 습관들 네. 아니면 내가 여러 그냥 모르고 왔던 것들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반이 왔으니까 네. 아 내가 잘한 건 뭐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였을까라는 걸 아마 중점적으로 한번 본인을 채찍질하고 담금질해서 거기서 탈바꿈을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아마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차근차근 시작해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을 떠고 점을 떠나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성격이나 이 사주에 깃들어 있는 것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노하우가 있고 어떤 준비가 돼 있어도 어떤 때가 좋은지 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직업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뭔가 바꿨을 때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시기적절한 때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훗날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을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절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50대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라이프 코칭으로서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께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저는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